산속 깊은 곳 한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 매일매일 흙과 더불어 노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배움인 이 학교는 몇몇 부모들이 뜻을 모아 만든 대안학교입니다. 나무도 올라가고 계곡 가서 놀고,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서도 따로 노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 근처에 식당 근처에 또 텃밭 주변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무 막대기 갖고 놀고. 수업에 정해진 틀도 없고 시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즐거운 대신 여느 초등학교 아이들과 달리 교육부로부터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이런 배움을 아직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도 내 삶에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불안해하거나 패배자적인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도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만족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어떠한 배움을 얻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놀면서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좀 화내기도 하고, 그럴 때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라고 해서 좀 따져 묻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는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갈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얘한테 이렇게 잘못하면 얘는 이런 게 힘들구나라는 것도 배우는 것 같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사실 새로운 풍경이 아닙니다. 오래전 학교가 입시 학원이 되어버리기 전에 보아왔던 모습입니다. 입시 전쟁에서 밀려나 버린 사라진 풍경입니다. 빛나는 청춘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빚쟁이 대학생이 되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젊은이들의 노래는 경쾌하지만 뒤에 숨겨진 절규는 절박합니다. 살인적인 등록금 탓에 학문의 전당을 떠나는 학생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대학교를 진학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는 등록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고 그에 반해서 돌려받는 게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대학이 지불하는 돈은 배움에 대한 대가일까요? 아니면 성공 가도에 들어서기 위한 통행료일까요? 학력 인플레이션 기사들을 보면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대학을 가게 되는데, 다 졸업장이라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는 젊은이들은 아주 소수일까요? 뭔가 대학을 가면은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전공을 살려서 살아야만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이런 느낌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분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학교가 학원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굳이 학교에서 돈을 내고 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 더 자유롭게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때마침 그 타이밍에 이제 고려대 김예슬 양이 이제 대학 거부하는 일도 생긴 거 하면서 고려대 한 학생이 대학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며 자퇴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표하며 대학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 여학생이 학교 후문 앞에 써붙인 대자보입니다. 배움이 사라진 대학을 거부한다며 자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취업과 자격증만을 쫓아가게 하는 대학 생활에서 삶이 시들어가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 대자보를 봤을 때 굉장히 명확하게 잘 정리를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나는 25년 동안 경주마처럼 길고 긴 트랙을 질주해왔다. 이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달리고 있는 곳이 끝이 없는 트랙임을.
우리들 20대는 끝없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적자 세대가 되어 부모 앞에 죄송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나면 또 똑같은 이제 다음 뭐 승진이거든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신경이 쓰이는데 대학교에서 굳이 그런 돈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굴레를 낳아서 다른 굴레들이 하나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나을 수 있는 삶을 찾기 위해서 그리하여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 번 다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기 전에 쓸모있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고 쓸모없는 인간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이제 나에게는 이것들을 가질 자유보다는 이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 아니야. 피진터뷰 말고 알럼나이 인터뷰 평가지. 아, 평가지. 한 젊은이가 온종일 친구들과 씨름합니다. 대학은 과연 내 인생에서 무엇일까? 원모는 이 의문점을 대학 밖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집으로 재적 처리 통지서가 날라왔을 거예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예, 근데 이제 저는 학력이 고졸이 된 거고 제 나름대로 안에 있던 의문점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는 거죠. 되든 안 되든. 경쟁과 학벌 대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꿈꾸는 젊은이들. 그 속에는 또 다른 대학 거부자 구현도 있습니다. 실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에 고등학교도 별로 졸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고 졸업해도 똑같은 이러한 레이스 속에서 나는 똑같이 달리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야 되지 않겠냐, 뭐 대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고 어렸을 때 구현은 남들보다 조금 느린 소년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학교 생활은 그에게 잘 맞지 않았고 구현은 언제부턴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웃음을 되찾아준 것은 울타리 밖의 삶이었습니다. 제 성격이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빠릿빠릿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슬슬 이렇게 늘어져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혼자 하는 타입인데 대학교 왔더니 더 많이 치게 되더라고요.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와의 방향도 너무 달랐던 것 같고 사실 뭐 모두 막 이렇게 빨리빨리라고 하는 세상인데 굳이 빨리빨리 안 나간다라고 해도 인생이 그렇게 흐트러지거나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혼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가도 내 인생이 더 훨씬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함께 가자고 가르치지 않고 먼저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인지 구현은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굴레 속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열정을 불태우고 청춘을 불태우고 해도 전혀 그게 늦지 않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제 미래나 다른 분들의 미래도 똑같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고 항상 의문을 품고 산다면 스스로가 서서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구현은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최고가 항상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1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서 희열감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사회에서 특히. 근데 그거보다는 그게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항상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 마음에 들고 꼭 누가 보기 1등을 하고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원모는 자신이 정말 있고 싶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함께 용기를 내자고 말합니다. 이날을 위해 12년을 달려왔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이것으로 자식들의 나머지 인생이 결정된다고 많은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이 믿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한 이 기이한 풍경은 어느새부턴가 명절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은 이제 한국에서 모두가 믿어야 하는 종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앞만 보고 달리라고 재촉합니다. 입시라는 시계추에 맞추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학교.
2009년 수학 능력 시험 보는 날, 정부 종합청사에는 수능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저 양아치 새끼들, 너네는 나고자 니네가 그래봤자 뭐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뭐 이런 비아냥? 입시 전쟁은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바위산인 걸까요? 아이들은 한 번쯤 그건 아니라고 말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진학을 결정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불편한 원인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해보다가 정말 자연스럽게 대학을 갈지 안 갈지부터 고민을 못하게 만드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작은 돌멩이들의 외침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후로 두원은 부천의 생활협동조합에서 다른 배움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제가 좀 지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쓰는 그런 단체를 잘 만나서 혼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많이 물어도 보고 하면서 일은 적응이 많이 됐는데요. 그의 일은 소식지를 만들고 홍보하는 일입니다. 두원은 대학 졸업장 없이도 당당히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대졸 졸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그 뭐 사회적인 구조나 난 여기에서 거스르겠어. 그래서 일단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겠어 하는 당위만 가지고 그렇게 대졸의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부딪혔다면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대졸이라는 꼬리표를 굳이 확인할 필요 없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두원이 한 일은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한국으로 순례길에 오른 일본인 테라시타 다키시의 동반자로 한 달 동안 1000km가 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캠퍼스 대신 길 위에서 10대의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제 케이스로 봤을 때 3년 안에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이 사회도 바뀌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에는 하나의 버스, 하나의 도로만 주어진다고 두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학이라는 버스에 타지 않았지만 자신이 원한 길 위로 천천히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두원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부모님도 학교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353개의 별) 2010년 자살한 청소년들의 숫자 353.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자살하고 싶은 이유 1위 성적 그리고 진학.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법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문제는 모두가 한 가지 목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쉬는 시간까지 책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점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들이 학교라는 그룹 안에서 점점 더 외톨이를 만들어내는 체계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방과 후 지도 교육을 맡고 있는 지도사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교육은 어떨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진짜 감사패처럼 여기 테이프 붙여서 여기다 내용 써서 사람만 너희가 진짜 고마워. 그 친구가 중간고사를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 이 아이가 노력했다라는 거를 보는 게 아니고 결과만 보게 되니까 가장 큰 원인은 진짜 지금 교육 자체가
결과 중심이라는 거, 과정 중심이 아니고 결과 중심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 나 무슨 대학 무슨 과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 나서 뭐 할 건지는 모르고 그냥 그 대학에 그 학과가 가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목표를 그렇게 써놓고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자치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배움이 있는데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만 하고 대학이라는 결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은 눈을 못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교육학이라는 책이 이만큼 있으면 책이 이만큼 쌓이거든요. 이만큼 쌓이는데 대안학교라는 부분은 진짜 이 중에서 한 페이지에 잠깐 나와요. 어른들, 기성세대들한테 설명하기 가장 쉽게 말하려면 학교 부적응한 애들이 오는 학교? 이렇게밖에 저도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전공을 했으면서도 그거 자체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그 수능 하나로 모든 것들이 결정지어진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야지 좋은 기업 들어가고, 모두 다 그런 기본적으로 성공 공식이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다 그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런 성공 공식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인 게 좀 많이 또 그것도 유감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다들 어쩔 수 없다고만 말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학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는 왜 이미 놓쳐버린 먼 꿈이라고만 이야기할까요? 서로 조금씩 뒤로 물러서서 동그라미 위에 손을 맞잡고서 그렇게 함께 꽃피우는 교육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부탁합니다. 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입니다. 경쟁과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용기와 배려를 배우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로 만들자고 말입니다. 온종일 바라보던 쇼윈도에는 갖고 싶은 기타가 있어. 포켓 속에 남은 건 부푼 꿈뿐이